또 20분 하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올라오시다가 좌측편으로 보면은 산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당군 국조성전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라든지 또는 그 수성관광 호텔 쪽에서 올라오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할 때는 시간은 조금 단축이 됩니다. 한 10분 정도 뭐 단축은 되는데 대신에 올라오는 길이 조금 경사가 조금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 굴뚝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이거 법이산 그 봉수대를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수대를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봉수대에 있었던 굴뚝 형태의 조형물로 해서 지금 전망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봉수대에는 이런 굴뚝 형태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5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개에서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요. 밤에는 횃불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호,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오거제라고 합니다. 5개를 덜어 올린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 오거제는 세종대왕 때 이게 정립이 되었고 현재 알려지기로는 세계 최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시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횃불이나 연기를 하나만 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적이 이렇게 눈앞에 출현했다, 그렇게 시야에 적이 보였다 그러면은 횃불을 2개를 올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적이 국경 가까이까지 이렇게 다가올 경우에는 3개를 올렸고, 국경을 침범해서 넘어왔다 그러면은 4개를 올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군과 적군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횃불을 모두 다 올리는 그런 형태로 서로 약속된 신호 체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봉수대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굴뚝 5개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과거에 그 봉수꾼은 팀제였거든요. 뭐 A조, B조 이렇게 나눴는데 통상 한 조가 한 1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번 올라오면은 10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교대를 했다 그러는데, 10일 동안은 이 결국은 봉수대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굴뚝 5개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는 봉수꾼들이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살림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봉수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횃불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시야로 봤을 때 날씨가 좋은 날 우리가 육안으로 판별되는 것이 한 15km 정도는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km, 20km 간격으로 이제 봉수대를 쭉 연결해 놓고 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제 받아서 연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봉수대의 어떤 신호 전달 원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정보통신하고도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거든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기지국이라든지 어떤 중계국을 거치는 것처럼 봉수대의 원리도 이제 그렇다라는 것인데, 과학이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군대에서 쓰는 무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통상 우리 단파 무전기는 30km 넘어가면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통신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 기지를 통해서 넘어가고 하는 것도 같고, 또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도 어떻게 보면 원리는 중간에서 거쳐주고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그 봉수의 신호 전달 체계, 그리고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세계에서 신호 전달하는 체계가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횃불이라든지 또는 연기를 사용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한여름철, 장마철이라든지 또는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횃불이라든지 연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이제 봉수를 이용을 했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제 나팔이라든지 또는 북이라든지 또는 불화살이라든지 연 같은 도구를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조차 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다음 봉수대에다가 어떻게 신호를 전달했느냐. 결국은 봉수꾼이 직접 내려와서 도보로 뛴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내려가서 말을 빌려 타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봉수 신호를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봉수는 체계가 보면 연변봉수, 그리고 내지봉수, 경봉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연변봉수라고 하는 것은 해안가라든지 이 국경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GOP, 최전방 이제 어떤 정탐 기지가 되는데요. 그쪽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내지봉수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경봉수까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이 법이산에 있는 봉수대는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되거든요. 팔조령, 그렇게 청도 팔조령 봉수대에서 올라온 신호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봉수대 신호는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역시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수성구 성동에 가시면 성산봉수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로 우리가 신호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러면 성산봉수대에서는 하양에 있는 이제 시산봉수대라는 곳으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지하철도 보면 왜 우리 대구에는 뭐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있는 것처럼 과거 이 봉수대도 노선이 있었습니다. 총 5개 노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북쪽입니다. 주로 중국 쪽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호를 서울까지 전달하게 되고요. 2번 노선하고 5번 노선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과거는 외죠. 외에서 일단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성구 관내에서 수성못을 포함해서 뭐 상동, 중동, 그리고 황금동, 두산동 일대까지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 뒤쪽으로 펼쳐지는 저 광경인데요. 수성못 뒤에 있는 이곳 그 법이산 봉수대 전망대까지 뭐 길어도 20분만 하면 올라올 수 있고 빨리는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전망대 오셔서 이렇게 뒤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